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지난 일부 시간에 에어버스 CEO 기욤 포리가 F카스와 G캡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협력을 해라 라고 말한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 그와 관련된 두 나라의 분석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특히 일본의 항공 만능론의 기사를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기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재밌는 댓글 몇 개만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밌는 댓글이었는데요. 물 섞인 유럽의 본드가 잘 붙지 않으니까 일본의 밥풀떼기로 붙여보려는 대환장 프로젝트라는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밥풀떼기로 붙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이거 그냥 유로파이터 시즌2잖아.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시리즈물은 시즌이 갈수록 재미가 없는데 유로파이터는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댓글입니다. 예전부터 프랑스가 투덜거리던 게 다 맞는 이빠른 소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처럼 대승적으로 양보할 생각은 1도 없고 다 진의 입속만 챙기려는 이기적 속셈이 뻔히 보였던 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100% 동감합니다. 혹시라도 대승적으로 이제 모두가 양보를 해서 G캡과 F카스의 국가가 모두 하나로 간다고 해도 그래도 언젠가는 결국 이권 싸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는 저도 프랑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잖아요, 얘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댓글 몇 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기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지난 1부에 이어서 항공 만능론의 2부 기사입니다. 제목을 간단히 보면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G캡이 미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와 지금 경쟁에 직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일본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가제로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임의로. 일본 나 떨고 있니? 자, 그래서 본 내용은요, 임의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주황색으로 쳐진 글씨들은 제가 임의로 분류하거나 의견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과 저의 의견을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에서는 2025년 1월 21일 얼마 전이죠, 디펜스 뉴스에 기사가 올라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영국 주도의 G캡에 상당히 지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G캡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를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 정책연구대학원 다카키 준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해요. 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G캡이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와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될 거예요. 왜 일본이 일본 내에서 G캡을 홍보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G캡이 미국의 전투기와 경쟁에 직면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본론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항공 만능론에서 일본 내 G캡의 홍보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GIGO가 발족을 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GIGO가 G캡의 조인트 벤처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해당 프로그램, G캡의 프로그램 관리를 조정 담당하는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인트 벤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GIGO가 발족이 되고 지난달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합작법인이 위에서 말씀드린 조인트 벤처인데요. 이미 브레이킹 디펜스의 뉴스를 통해서 그 G캡 파트너들이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을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 합작법인은요, 2025년 출범을 할 거고 영국에 본사를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분은 33%씩 동등하게 가져갈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지분자들은 영국의 BA 시스템즈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일본의 항공산업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권한은 PLC 동안, 즉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G캡의 설계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조직으로 조인트 벤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일본 내 G캡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지 브레이킹 디펜스의 뉴스를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현재 G캡이 성공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관망하는 평가가 우세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내 G캡 홍보 과정에서 G캡 용어라는 표현을 아예 언급을 안 한대요. 그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뭔가 세계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니까 한국 같으면 야, 우리 어디 지금 포함돼서 이거 만든다 이렇게 자랑하고 했을 텐데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내용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싱크탱크 API 연구원 오노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각국이 비용은 최소화하려고 하면서도 이익은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즉 덜 내고 많이 먹겠다는 나쁜 심보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익만 보고 손해보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G캡 그룹 내에서 영국은 G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활발하게 하는 반면 일본은 대조적으로 침묵 유지를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다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SIC 회장의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일본 국민은 G캡을 거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ISIC가 뭐냐면 International Security Industry Council이래요. 일본의 방산과 관련된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카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회장이 일본 국민은 G캡을 거의 모른대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G캡에 대한 홍보는 현지 반발에 부딪혀서 막혀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반발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 뒤에서 나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런 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일본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2022년부터 G캡에 일본이 자금과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이런 활동들, 즉 자금 엔지니어 투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이런 완화의 움직임도 일부 있고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즉 야당에 비판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비판이냐면 전쟁 국가인 일본이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하려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G캡에 대한 이런 홍보가 정치적인 저항과 여론의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함부로 G캡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비판 그리고 여론의 감시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일본 내 홍보가 어려운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G캡의 홍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의 등장을 일본의 다가키 준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을 위해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들 무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거래하려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지금 G캡에 참여하고 있지만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부터.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G캡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에서 판매 국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그 일본의 싱크탱크 오노우 연구원은 일본이 안전보장 전략을 위해서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G캡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드시 미리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왜 할까요? 그쵸? 정치적 관점에서 눈치가 보이는 거지. 왜? 미국이 빨대 꼽을 만한 데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트럼프 눈치를 먼저 본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G캡이나 F카스가 합쳐지면서 물론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삑사리도 날 수 있겠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자금을 투자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미국한테 다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뭔가 조금 밑밥을 뿌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좀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G캡 프로그램 활동 내에서 뭔가 핵심이 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트럼프의 등장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결론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G캡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일본 입장에서는 G캡이 드랍되면 안 될 거예요.
왜? 드랍되는 순간 미국에 끌려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카기 준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GCAP이 계획을 가지고 구체성을 높여야 된다. 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GCAP이나 FCAS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정의를 몰라요. 즉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강하게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구체적 계획이 없잖아요. 타이밍만 뭐 2035년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죠? 우리 대한민국이 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 누구든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지만 결국은 그 제품을 만들려면 실현 가능한 이런 단계적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현 가능성을 만들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업계의 방산 카운실 안젤라스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우러 전쟁을 기반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전쟁에서 발생하는 이런 작전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돼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요. 영국을 지금 강력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GCAP을 리드하는 영국마저 이 GCAP에 대한 이런 의지와 실행력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드랍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이 GCAP을 성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뭐야? 미국 쪽에 끌려가니까 이런 뭐 엔가드나 이런 프로그램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눈에는. 자, 이거는 뭐 개인 의견입니다. 이 주황색은요. 이 기사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결국 어떤 의미냐. 자, 일본이 참여하는 GCAP뿐만 아니라 프랑스 주도의 FCAS 또한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트럼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기저기 세계 강대국들을 다 떨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GCAP이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뭐 개인적 의견으로도 밝혔지만 이 항공 만능론 이 필자의 의견도 이래요. GCAP 지금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 의견 잠깐 얘기해 볼게요. 뭐 중간중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자, 뭐냐. 제 예상입니다.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기사 아닙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FCAS GCAP 허송 세월 하다가 몇몇 국가는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몇몇 나라 떨어지고 또 남는 국가들, 특히 프랑스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몇 개 국가들은 트럼프한테 이제 멱살을 잡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돼? 결국 미국의 뭐 차세대 프로그램, 뭐 엔가드, 지금은 엔가드라고 하지만 또 다른 국가가 뭐 생기면 또 모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몇몇 국가가 이 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핵심 사업은 절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 뭐죠? 맞습니다. F-35처럼 JPO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그냥 참여 국가의 재정적 참여만 이제 원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 방향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도 결국은 글로벌 프로그램들은 한 사람이 개발을 하고 참여국들은 돈으로 때려 넣는 게 좋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효율적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넣은 국가들은 뭐 참여한다고 해도 아마 일부 되게 제한된 국가들만 그리고 제한된 부분에만 기술적인 참여를 하면서 부분적인 서포트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똑같아요. 이제 F-35 개발한 과정과. 자, 그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FCAS나 GCAP에서 몇몇 국가가 튕겨 나갈 거다. 그거를 제가 예상 순위 국가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국가 순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지금 일본의 방산 전문가들이 걱정한 것과는 반대로 제일 먼저 일본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구성원들이 다 유럽이잖아요. 얘네들이 뭉치게 되면 유럽의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의 할당이나 실행에 분명히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이런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김이 잘 통하는 데가 사실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조금 먼저 튀어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이 튕겨져 나오면서 이제 자금력에 문제가 생기고 GCAP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하고
미국 쪽으로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립적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에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가능성으로 스페인도 나중에 결국 어디엔간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스페인은 낮은 가능성이라는 조금 단서를 붙인 게, 스페인은 지금 F-35도 아마 운용을 안 하잖아요. 도입했나 참?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좀 스페인은 낮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 꼴통 프랑스는 미국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지 혼자 또 뛰쳐나가갖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칭 넥젠 라파를 확정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냥 재미로 해본 겁니다. 진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해외의 방산 강국들이 준비하고 있는 F카스와 그리고 G캡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으로 저는 이제 명절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명절 기간 동안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